여러분들 솔직히 보험 가입할 때요, 내가 언제 병원 간 걸 말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 받은 걸 말해야 되는지,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어떤 약물을 복용했는지, 솔직히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고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들 가입하고 나서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솔직히 저는요, 설계사들도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설계사 중에 10% 20%밖에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입 전 정확하게 뭘 고지해야 되고 정확한 고지사항이 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영상 중에요, 별 5개 중에 별 5개짜리예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꼭 집중해서 끝까지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오늘부터요, 4개 영상으로요, 고지 의무 그리고 통지 의무,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가입 전에 알려야 되는 사항, 그리고 보험 가입하고 나서도 알려야 되는 사항,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런 의무들을 다 안 했을 경우 과연 어떻게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자한테는요,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고지 의무하고 통지 의무고요. 반대로 보험사에도 중요한 의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설명 의무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내 고지 의무하고 통지 의무, 그리고 이 설명 의무, 요거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 주에 제가 하는 영상들이요, 이때까지 제가 언급했던 영상들 중에 가장 중요한 영상에 해당되거든요. 그만큼 값비싼 정보이기 때문에 꼭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가입 전 알릴 사항에 대해서요, 이 청약서에 질문표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표에 대한 해석은요,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부터 설명드릴 거는요, 이 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례를 기준으로 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 일반 계약자들, 보험에 무지한 일반 계약자들 뿐만 아니라 보험에 대해 알고 있는 보험 설계사들도 꼭 집중해서 꼼꼼히 보셔야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가 본격적인 이 설명에 앞서서요, 요거만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3개월, 1년, 5년. 자, 머릿속에요, 이 3개월, 그리고 1년, 그리고 5년, 이 세 가지는 딱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 청약서상의 질문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개월 이내에 뭘 고지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질병 확정 진단을 받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질병 의심 소견을 받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치료, 네 번째가 입원, 다섯 번째가 수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약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에 체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당연히 질병 확정 진단이나 치료, 입원, 수술은 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헷갈리실 건데요. 자, 두 번째 항목을 보면요, 질병 의심 소견이 있죠. 자, 이 질병 의심 소견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질병 의심 소견은요, 탁과 진료할 때 의사가 의뢰서를 쓰죠. 탁과에서 검사 받아봐라, 아니면은 검사를 받아봐라 라고 해서 검사 의뢰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 의뢰서 또한 포함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견서만 안 받으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법원 판결들을 보면요, 이 부분들을 엄청 엄격하게 따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병원에 가서요, 의사에게 검사 받아보자 이 말 들었다면요, 이것 또한 고지사항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약은요, 내가 약을 먹었든 안 먹었든 관계가 없습니다. 처방전이 나온 경우에는 투약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항목을 보면요,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 강화제, 신경안전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이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3개월 이내에 뭐 혈압약 먹었던지 아니면 수면제 먹었던지 각성제, 진통제, 이거를 처방받아서 복용한 사실이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3개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3개월에는요, 가까운 시일 내에 치료를 받거나 뭐 처방을 받거나 검사 의뢰를 받거나 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여기에서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번째,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항목을 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1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의사가 문진을 했어요. 문진을 했는데 이상하다. 엑스레이 촬영 한번 해보자. 아니면 CT 촬영해보자. 초음파 검사해보자. 이런 게 바로 의사의 진찰을 통해서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인 겁니다. 물론 검사 결과상에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고지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이거를 체크하게 되면요. 보험사에서는 검사 기록지를 요구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유의하셔야 됩니다. 본인은 아무 이상 없다라고 들었지만 의무기록상에요. 추가적인 진단명이 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증상이 나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촬영 등을 통해서 발견된 사실이 있다. 라고 하면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몰랐다 라는 거는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실이 있었지만 의사한테 소견서를 받아서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었다 라는 걸 받아놨다면 이거에 대한 체크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검사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 항목은 솔직히 궁극적으로 뭘 물어보는 거냐면요. 검사를 했냐 안 했냐. 1년 이내에 의사 만났는데 의사가 추가적으로 이 검사 해보자. 아니면은 매년 주기적으로 받는 검사가 있냐 없냐. 요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보험사에서 넣어놓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입원, 두 번째는 수술,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그리고 네 번째는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 자, 이게 제일 애매한 질문인데요. 자, 입원하고 수술은요, 당연히 분쟁이 없겠죠. 근데 세 번째하고 네 번째 항목,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와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5년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연달아서 7일 이상 치료한 적이 있냐, 그리고 연달아서 30일 이상 투약한 적이 있냐, 이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계속하여라는 거는요, 그냥 같은 진단명으로 연달아서 7일이 아니라 총 며칠 치료했냐, 그리고 연달아서 30일 이상 투약이 아니라 총 며칠을 투약했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미를 해석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죠.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냐. 여기에 말하는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는요, 확정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받거나 그리고 수술을 하거나 투약을 한 경우를 포함하는 거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질병을 보면요,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 그리고 직장 또는 학문 관련 질환, 이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질병, 이걸로요, 만약에 확정 진단을 받았다 라고 하고 만약에 투약을 했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는 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든요, 이 청약서에는요, 내가 가입하기 이전에 과거력, 즉 치료한 내역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지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판결 중에요, 이런 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애가 이상한 증상이 보여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요, 이 병원을 가서 의사한테 증상을 말하고요, 의사가 아직까지는 모른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받아봐야 안다 라는 이런 소견을 듣고 보험을 가입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 청약이 이루어지던 날에 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건데요. 이런 경우에도요, 결국 소송이 진행됐지만 법원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이다. 왜? 의사가 이런 검사를 받아보자는 말, 그 말을 고지를 안 했다라고 해서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이 되고 보험계약이 결국 해지가 됐습니다. 요즘은요, 법원에서는요, 이 고지 의무에 대해서는 엄청 엄격하게 타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에 대한 고지 말고요, 우리가 직업에 대한 고지도 있고 이륜차를 운전하냐 안 하냐, 요거에 대한 고지도 있죠. 이 질병 외에도 이런 고지들도요, 결국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됐을 경우 고지 의무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지 의무 위반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사전에 미리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고지에 대한 사항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내일은요, 만약 이게 정확하게 고지가 안 되고 추후 고지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 과연 보험계약은 어떻게 되고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